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가 좀 나빠져 있고요. 이분도 저의 오랜 환자분이십니다. 지금 어느덧 88이 되셨어요. 곧 90이 되시는 연세이시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신데, 이제 파노라마에 보시면 옛날에 했던 임플란트가 어떤 것은 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또 괜찮기도 하고, 그런 대로 그 불편함 없이 거의 한 20몇 년 동안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니, 전치부 브릿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또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세컨더리 캐리어스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연세가 높아지시면 이렇게 루트 캐리어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철 주변으로 이런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생기면 어찌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빼내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안 그러면 더 롱 스팬의 브릿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죠. 지금 구황내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보철도 오래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전치부가 보철이 깨지기도 하고 불편을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크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겠죠. 안 드시죠. 진지바 레벨은 비교적 괜찮고 본도 높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CT를 보시면 좀 가늡니다. 그렇죠? 12번 루트가 이렇게 라비알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조셉 칸의 클래스 1이죠. 그런데 중간에 함몰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디프레션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약간은 걱정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11번은 정상적이고 되어 있고요. 21번도 루트 레스트만 남아있지만 본 그렇게 어렵지 않고, 22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라비알 본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라이브 서저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미를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과 함께 당연히 어떤 임플란트를 쓴다? 당연히 아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위쪽에만 알베올라 본에서만 앵커리지를 잡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보면 충분한 배잘본이 있죠. 이 배잘본을 이용하고 또 컨토리제이션, 소프티슈의 이 프로파일의 메인테넌스를 위해서는 루트 멤브레인이 아주 트리트먼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루트 멤브레인은 컨토리제이션의 한 일환으로, 그리고 픽처 오센트레이션은 배잘본을 향하는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수술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루트가 얼마 안 남아 있고요. 옆에도 루트가 길진 않지만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 멤브레인을 해볼 겁니다. 루트 멤브레인 키트에 있는 이니셜 커팅 본. 이게 플랩리스로 할 수도 있는데요. 플랩리스로 하면 이 루트 멤버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차라리 약간의 사실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플랩을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약간만 이쪽으로 더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이게 플랩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루트 멤브레인이 다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루트 레먼트가 이렇게 남아있는 루트 위에 코로나 파트가 노출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그냥 단순히 서브 진지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 레벨에서 확실하게 약간의 서브 크리스탈까지 루트를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팔레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긁고 있고 약간만 흙 떨어져서 굿대 형태를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딜레이 합니다. 네, 됐죠? 이렇게 적셔하고 여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루트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조셉 칸의 클래스 1이겠죠. 클래스 1이니까 이 라벨에 아주 얇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에서 한 1mm 정도만 남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 쉐입을 바깥에 라벨 컨투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충분히 긴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길이 루트 에이펙스 여기 있죠. 그럼 이만큼 깊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세팅이 되고 나면 발치를 해야겠죠. 배려 뚜껑을 쓰는 것이 좋고요.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네, 팔라탈 부분만 체크해내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눌려요. 이렇게. 이 커팅이 덜 되고 나면 라비알에 있는 이렇게 루트 팁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컨택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버터 한번 할 거예요. 살짝만 더 리프렉션 조금만 더 해주시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라비알 표면을 보고 갔기 때문에 거의 루트의 절반이 쫙 리섹션이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루트의 깊이를 정해야 되겠죠. 루트 멤브레인의 깊이, 여기 라비알 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이제 루트 멤브레인의 형성이 다 됐어요. 벌써 금방 했죠. 섹션, 트리밍, 그리고 본 레벨 이렇게 맞추고요. 이렇게 아웃라인은 라비알 쪽으로, 왜냐면 조셉 칸의 클래스 1이기 때문에 루트는 여기에 있고요. 플라탈 월을 보면요, 플라탈 월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라탈 월에 패러를하게 식립이 돼야지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패스로 가면 충분히 많은 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멤브레인을 터치할 필요도 없고 위험도 없고요. 이렇게 제가 이게 같으면 이렇게 패레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약간 팔라타라해서 빼볼까요? 가이드 빼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패스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약간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면 약간 각도를 잡았다가 다시 본이 되게 단단해요. 지금 슬롭에 본이 코트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여기다가 약간 이니셜 드릴링을 할 때 하는 곳에 딤플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루트 멤브레인 키트에 있는 2mm 라운드 보예요. 석션. 포지션을, 포인트를 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릴링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끊어서. 이게 로테이션이 안 돼요. 핸드핏을 바꿔줄래요? 핸드핏 기어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mm 476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도가 이 정도 같으면 12도 각도를 부여를 해줘야 돼서 13인데 15까지 돌려놔요. 똑같이 이쪽도 조금 왜곡되어 있는 패스를 다시 확실히 잡습니다. 네. 22번이 굉장히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예. 2.9. 네.
넣어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루트 멤버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3.6 마지막입니다. 476 주시고요. 악사 12도 달라고 해주세요. 12도 커프 3. 론조 다시 TV 작은 론조 플라타 쪽에 본 하이트가 좋습니다. 플라타 쪽에 본 하이트가 조금 높아요. 나중에 어버텀 당겨낼 때 돈 안 주니까 여기 조금만 잠깐 손 흔들지 마시고요. 이게 커프 에리아이기 때문에요. 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픽스처. 자, 이렇게 소켓 하면서, 루트 멤브레인 하면서 왜 아리를 쓰느냐. 사실은 아리가 다이아미터도 작고 훨씬 더 스트롱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루트 멤브레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쉽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픽처 들어갑니다. 픽처 들어가면서도 위쪽이 두꺼워서 루트 멤브레인을 푸시해서 크레이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애는 거죠.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야지 각도를 꺾어 올 수 있겠죠. 이 정도 깊이가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래서 루트 멤브레인은 소켓이 콜랩스 되는 것을 막아주고 아리는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처럼 악사를 통해서 스크류 리테인드로 갈 수 있고 오케이 됐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항상 이렇게 각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한 2mm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땡큐. 커프가 2인가요? C3으로 줄래요? 여기 있네요. 3에. 커프 3이에요? 네. 오케이. 네네, 됐습니다. 이게, 악사 키트가 딱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치워넣으면 되죠. 이게 한편 셀렉션 가이드인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을 혹시 각도가 안 맞다든지 커프가 안 맞다든지 할 때 쉽게 우리가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키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각도가 한 단계 뒤로 가야 돼요. 먼저 블레이드를 하고 런저하고 좀 주세요. 이게 제가 본을 좀 치긴 했지만 오른쪽 약간만 주시고 아직도 약간 본이 남아있어요. 카운트 싱킹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에 어신대에 대해 가시고요. 사실 이 본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찌꺼기가 있으면 어떤 전기를 방해가 되는. 토크. 사실 이 아리의 커넥션이 5도 커넥션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20뉴턴? 이 정도만 타이팅할 수 있다. 오케이, 좋죠. 이번이 각도가 약간 메잘로 디스탈로 약간 치우쳤어요. 이렇게 해도 본에 걸려요. 본을 좀 더 쳤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약간만 주시고요. 조금. 됐습니다. 네, 다시 덧달고 사실 이 루트 멤버에 있기 때문에 속게 그랬든 본 그랬든 안 해도 되겠죠. 그대로 공간도 별로 많지 않고 그대로 슈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플랩을 안 열고 이 과정을 다 수행하면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시술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오케이. 발비제로
같은데. 루트 멤브레인에는 사실 어떤 형태의 GBR보다도 아주 훨씬 강력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것도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다 됐고요. 여기서 이대로 스캔 하겠죠? 이렇게 스캔하고 템포러리 델리버리 하면 되는데 보통 이 템포러리 델리버리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same day 아니면 next day 델리버리 하면 됩니다. 이렇게.